네, 57페이지 가겠습니다. 물권 소멸. 네, 그거 하기 전에 거기서 공유 지분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포기요? 자,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자,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길까요? 포기 의사 표시했을 때, 아니다 가서 등기했을 때. 지금 그 포기라는 것은 일종의 단독 행위예요. 무슨 행위요? 그럼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죠? 그럼 186조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문 출신돼 있죠? 공유 지분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죠. 따라서 민법 몇 조? 186조에 따라서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됐습니까? 자,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락된 경우에 다시 성토한 경우라면 종전 토지 소유권이 부활하는가? 자, 옆에 밭이 있었고요. 옆에 뭐가 있다? 하천이 있어요. 네, 밭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하면 보통은 일시적으로 범람했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보통이죠. 그죠?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못 해지만 이게 범람하더니 그냥 밭이 뭐가 돼버려요? 하천 밑바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슨 토지를 한다? 포락된 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되는 순간 포락이 되면 이 소유권은 뭐 하는 거예요?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뭐 했다고요? 흙을 사다가 여기다 흙을 갖다 퍼서 뭐 하더라도 성토하더라도 소유권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천 밑바닥 때문에 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선순위 권리와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본권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저번에 분명히 수업을 들었는데 또 지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네?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난다는 건 뭐예요? 외웠다는 얘기고 이해했던 분은 그래도 생각이 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후순위가 죽어도 선순위 권리자의 내용은 그대로죠. 그죠? 근데 반대로 선순위 권리자가 본권 소유권을 뭐 하면? 취득했을 때 선순위를 소멸시키면 어떻게 돼요? 후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후사. 선순위 권리자가 취득하면 선은 그대로 뭐한다? 둔다. 그걸 죽이면 아래 것이 부당하게 올라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 것이 취득했을 때는 아래 거 죽여도 남아있는 순위는 그대로죠. 뭐 올라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생 뭐다? 후사. 출제 포인트 세 번째 거 지상권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뭐가 되노? 설정되노? 토지 소유자가 뭘 취득했다? 지상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소멸할 이유가 없죠. 왜요? 제3자 보호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것은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선생 뭐라고요?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선은 뭐한다? 그대로 두고 밑에 건 누구 보호죠? 제3자 보호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넘기시고요. 자, 조문이 있습니다. 191조 사망 별표해 두시고 사망은 뭐라고 씁니까? 191조 사망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이한 규정을 뭐하지 않는다? 자, 물권 분류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죠? 점유권이 있고 두 번째가 뭐죠? 본권이 있죠?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무슨 물권? 제한 물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갑이 이게 플러스였다는 얘기죠. 뭐하고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플러스는 것을 갖다가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뭐라고요? 혼합해서 섞여서 동일인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점유권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도 이 본권 아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망에 뭐라고 됐으니까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 1항, 2항을 전혀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동은 어디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본권 들어와서. 어디 들어와서요? 본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2번하고 3번 체킹하시고요. 제한 물건이 혼동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 A 부동산에 관해서 갑이 근저당권을 뭐한 후 취득한 후 을이 뭐요? 가압류등기 경유했습니다. 근저당권자 갑이 A 부동산을 뭐해서 매수해서 소유권을 뭐했다? 취득했다. 근저당은 혼동으로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왜 소멸하지 않습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취득하면 선순위는 뭐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고요. 죽이면 또 가압류가 뭐에 또 부당하게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또 밑에 3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항력의 임차인이 혼동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저당권이 설정됐다. 혼돈에서 물권 소멸 원칙 규정인 민법 단설 중에서 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취득했을 때? 임차권.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무엇이 아니고 점유권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혼동이 나오면 혼동은 어느 영역이 아니다. 점유권 영역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뭐다? 선생후사. 뭐라고요? 선생 뭐다? 후사. 앞에 취득하면 뭐하고? 네? 살리고. 뭐하고? 살리고. 뒤에 거 뭐한다? 죽여도 좋다. 되겠어요? 혼동은 무슨 권이 아니고 점유권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하면서 뭐다 여기? 선순위가 취득하면 선순위 그대로 뭐하고? 살리고. 누가 취득하면? 아래 것이 들어가면 뭐한다?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그렇게 결정하세요. 두 가지 기억하고요. 다음 59페이지 갑니다. 자, 타이틀 나옵니다. 무슨 권? 점유권. 네. 밑에 2번이 점유 보조자죠. 3번이 무슨 점이죠? 이 두 가지가 쓰는 용어가 어디냐면은 여기서 써요. 소유권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갈 때. 뭐 들어갈 때? 반환은 뭐 내나? 그러면 반환 청구권 상대방은 뭐 할 권리가 없는? 네. 점유할 뭐예요? 권리가 없는. 그죠? 현재 점유자. 그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죠? 무슨 자니까? 점유자니까. 근데 누구는 안 된다는 거.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3번, 2번에 보조자하고 뭐예요? 간접 점유가 나오면 반환 청구권 상대방 되는 자는 누구지만 간접 점유이지만 누구는 아니다. 보조자는 아니죠. 자, 점유 보조자 1. 보조자는 점유권 기초로 하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 될 수가 없죠. 반환 뜻이 뭐라고요? 점유 내나. 간접 점유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점유? 간접 점유. 1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게 뭐 했다? 양도한 경우.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 갑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뭐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오른쪽에다가 무단전대. 무슨 전대요? 자, 갑이 을한테 빌려줬습니다. 갑이 소유권 갖고 있네요. 을은 임차권 갖고 있습니다. 임차권은 본권이다. 맞습니까? 네? 본권 맞아요. 단 이건 무슨 형태다? 채권 형태고 소유권은 당연히 본권이죠. 근데 이건 무슨 형태죠? 물권 형태죠. 그러면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을은 자, 을이 을이 누구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전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무단전대라고 그래요. 무슨 전대요? 자, 무단전대는 제가 원을 쳐놓고서 자, 1. 불확정 무효이다. 시험에 그렇게 나왔네요. 무단전대는 불확정 무효가 되므로 갑이 동의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정 무효가 된다. 맞다 틀리다? 무단전대는 뭐가 아니다? 불확정 무효가 아니에요. 에? 뭐다? 퍼펙트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을하고 병 사이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하고 누가요? 을하고 병. 자, 그러면 을이 병한테 무단전대했을 때 을이 침탈당했습니까? 침탈이 아닙니까? 을은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죠? 그럼 누구도? 갑도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의사에 반했다?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 넘겨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가 아니면 이쪽도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다. 그러면 을이 몇 조를 못 던지죠? 못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갑도 204조 못 던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204조는 못 던지지만 갑 눈에는 병의 점유가 무슨 점이에요? 불법 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를 통해서 213조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공격할 때, 자, 213조를 던져서, 뭐해서? 던졌어. 자, 다이렉트로 나한테 달라면 안 돼요. 예? 이 계약관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13조도 1차적으로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네? 점유를 누구한테 원위치? 을한테 원위치 시킬 것. 1차적 공격하고, 얘가 이걸 받길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2차적으로 누구한테? 나한테 공격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몇 조는 못 던지지만 소유권으로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3번, 1번에 그런 말이 숨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넘기시고요. 60페이지. 자, 맨 꼭대기에 상속인 점이 있습니까? 상속인 나오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신 분하고 그냥 DNA가 뭐하다? 같다. 그럼 상속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입니까? 가서 등기 취득입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언제 이전받아요? 자동 이전받아요. 가서 또 실제 점유를 해야지 받는 거예요. 네, 상속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돌아가신지 모르든 난 관계없어요. 사망과 동시에 자동이죠. 자, 197조는 별표 두세요. 197조 조문 자체가 중요하죠. 197조는 점유의 태양입니까? 등기의 태양입니까?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을 추정하죠. 이 소유의 의사를 갖다가 쓰세요. 자주 점유라고 해요. 무슨 점유? 그러면 자주 점유의 반대말은 뭘까? 쓰세요. 타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실력을 보겠습니다. 선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이죠. 평온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원. 주문에 폭력. 뭐라고요? 폭력. 자, 공공연하게. 공연의 반대말은 뭘까? 네. 은비. 여자 이름 아니에요. 은닉하고 비밀스럽게. 은비. 자, 그런데 이 조문의 특징 딱 하나 없는 게 뭐라는 것. 그걸 까먹지 말아야 돼, 먼저. 그래서 63페이지에 넘겨보세요. 12번. 별표하세요. 점유자 뭐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다 써볼게요. 등기, 취시. 등기부, 취득시효. 줄여서 뭐한다? 등기, 취시. 등기, 취득시효, 화살표, 평공자, 선무. 다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시효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 자, 이 평공자, 선무는 등기에 관한 것일까요? 점유에 관한 것일까요? 네? 점유에 관한 거예요. 등기 10년, 점유 몇 년? 10년. 그 점유는 평공자, 선무일 것.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는 추정이 될까요? 평공자, 선. 거기까지는 뭐가 되는데? 추정되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자, 점유자는 입증 면제가 돼요.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그러니까 무과실은 뭐 한다? 스스로 입증할 것. 이걸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의 및 무과실이 추정된다. 1+1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 점유 모습 중에서 딱 하나 없는 게 뭐라고요? 무과실. 까먹지 마세요. 네, 다시 돌아갈게요. 60페이지 갈게요. 자, 60페이지에 출제 포인트에 자주하고 뭐가 있어요? 타주. 근데 이 자주, 타주를 왜 이렇게 자꾸 구별할까요? 네, 자주, 타주는 아까 있죠? 취득시효에 가장 중요한 게 자주점유에 돼.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 취득시효든 그죠? 자주점유가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타주라고 인정되면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못해 보면 출제 포인트에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을 뭐 했으나? 주장했으나 이것이 뭐예요?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돼서 타주점유로 전환될까요? 하는 얘기죠. 네. 이것은 61페이지 6번. 몇 번이요? 6번. 뭐라고 됐습니까? 61페이지 동그라미 6번 있죠? 맨 꼭대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 같은 자주점유권을 뭐 했으나?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권에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이상. 왜 그러냐면 자주점유는 뭐가 되기 때문에 추정되잖아요. 그럼 입증 면제 받잖아요. 따라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이상 그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뭐가 되거나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왔던 판례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타주점유를 인정한 경우에 거기 3번에 명의수탁자 나옵니까? 무슨 자요? 수탁자. 반대말은 누구죠? 그럼 이전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요? 자, 이전형 할게요. 이전형에 누구하고 누가 있을까? 신탁자 누가 있다? 수탁자. 수탁자. 이 사람 일단 등기돼 있죠. 이 사람 뭐가 안 돼 있다? 등기는 넘어간 상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 수탁자는 네, 점유 취득시효가 될까요, 안 될까 하는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시효요? 네, 수탁자는 안 됩니다. 몇 년 점유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이기 때문에 타주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주장해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결정. 그러면 등기 취득시효는 가능할까요? 등기 10년, 점유 10년에서 가능할까요? 왜 안 돼요? 그럼 이제 이쪽 물어봐요. 신탁자로 물어봅니다. 무슨 자요? 신탁자가 만약에 20년을 점유했다면 점유 취득시효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자, 그러면 등기부 시효는 가능할까요? 신탁자는 등기 시효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등기는 얘한테 넘겼는데. 등기 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 10년, 점유 10년 되는 거잖아요. 등기 넘겼으니까 신탁자는 뭘 안 된다? 등기 시효는 안 되지. 뭐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처음 출발을 잘 기억해 두세요. 출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B점 요 정도에서 나오는 건지 더 내려가서 조금 더 깊은 거 나오는 건지 더 내려가서 저 구석진 거 내는 건지 천차만별이겠죠. 자꾸 내려갈수록 문제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근데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걸 답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출발은 몰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 밑에 거 많이 안 내. 이런 건 내봐야 몇 개 안 되고 주로 어디? 이 출발을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시효는 출발이 뭐예요?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하고 점유시효는 무슨 시효? 이거 물어볼 때 이게 틀리면 그 곤란하다면 가장 쉬운 건데 일필지 일부 점유 취득시효 가능합니까? 네? 일필지 일부 등기부 취득 가능합니까? 왜요? 등기는 일필지를 전제로 하잖아요. 자, 갑하고 을하고 갑은 건물, 을은 뭐죠? 토지. 근데 건물은 10억 가치가 되고 토지는 6억 가치가 안 돼. 에?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서로 뭐 하기로? 에? 뭐 하기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다음에 부적분은 얼마 주기로? 4억은 돈으로 주기로 뭐 했다? 약속하면 자, 매매가 된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물어보니까 이상하니까 답을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실제 문제 들어가면 뭐야?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모르니까 답이 왜 틀렸냐면 지상물하고 부속물 있죠. 무슨 물이요? 답이 지상물이야. 근데 뭐야? 부속물 들어가니까 이게 지상물인지 부속물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가 같아요? 달라요? 그런 것들. 출발할 때 그 차이점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무슨 자하고 무슨 자? 신탁자하고 무슨 자? 시험장 가서 또 이걸 냈더니만 또 뭐를 읽어? 이걸 읽어서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냈더니만 또 뭐를 읽고 또 여기 사람 이름 틀면 안 됩니다. 이게 수탁자라면 얘는 신탁자가 아니고 수탁자구나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수탁자는 무슨 점이요? 타죠. 절대 뭐 할 수 없구나. 점유 취득시효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1번 있습니다. 악의 무슨 점이요? 무단점유. 자,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점유 취시. 뭐라고요? 점유 취득시효. 맨 밑에다 쓰세요, 그냥. 점유 취득시효. 자, 점유시효는 평공자. 그걸 끝납니다. 뭐가 요건이 아니다. 선무가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한다? 평공자, 선모 다 들어가는데 무슨 시효는? 점유 취득시효는 평공자 끝나요. 그럼 뭐가 요건이 아니죠? 그러면 악의 점유자도 점유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조문상.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악의를 갖다 뭐예요? 보호를 안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악의의 무단 점유가 뭐가 되면, 입증되면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 우회적으로 깨버린 거죠. 왜? 악의의 점유자도 선무가 요건이 아니니까 악의도 점유 취득시효 가능성이 들어가는데 법원에서 악의는 보아주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되면 뭐가 된다? 자주 점유증이 뭐한다? 깨진다. 그럼 결국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무단점유이고요. 네. 다음에 63페이지 가세요. 자, 13번 있습니다. 13번 제목이 뭐죠?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등기, 승계. 자, 요거는 그 화살표에다 써놓을 말이 뭐냐면 등기, 취식. 어디서 써먹는다? 등기부 취득시에 써먹는 용어예요. 등기도 몇 년이 되고요. 10년이 되고 점유도 10년. 그러면 현재 등기 명의자로 반드시 10년일 필요는 없고요. 내 등기 기간 더하기 뭐야? 타인 등기 기간 더해서 10년이면 되고요. 점유 더하기는 당연히 있습니다. 됐어요? 점유 승계도 있고 모두 있다는 거, 등기 승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이제 201조, 202조 몇 조 있어요? 203조 있죠. 특히 203조는 100%, 몇 프로? 100% 나오는 조문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넘겨봅시다. 자, 16번은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이때 이 점유자는 본권이 있을까 없을까? 제목이 점유자 회복자잖아요. 이때 점유자는 네,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얘기합니다. 뭐 없는 사람이요? 본권 없는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그럼 회복자는 뭐가 있는 사람일까요? 회복자는 본권 있는 회복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권이 있는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한테 뭐 내놔라? 점유를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쓰는 얘기죠. 자, 출제 포인트 바로 들어갈게요. 점유자 필요비 상환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할 때는 그 밑에 64페이지 2번에 2번 있죠. 2번 있습니까? 자, 그 판례에서 두 문제를 뽑아낼게요. 계약관계 존재와 유익비 상환청권 행사 문제. 민법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제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자, 거기 점유할 권리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다? 본권이죠. 그럼 뭐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었죠. 소유자 소임을 반환 청구에 뭐요? 응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 그건 첫 번째 문장이죠. 그게 203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편 그 다음 문장 있죠.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 본권을 가지는 경우에 지출 비용 또는 그 가액 증가 상한에서는 그 계약관계는 무슨 조항? 법 조항이나 법률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 요거는 626조. 예를 들면 임차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3조는 뭐가 없을 때?
본권 없는 점유자 할 때 쓰는 얘기고 626조는 뭐가 있어요? 계약관계니까 본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몇 조하고 203조하고 무슨 자? 626조가 들어가면 203조는 점유자하고 무슨 자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626조는 뭐예요? 임차인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권리죠. 그럼 이건 뭐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야? 본권 없는 점유자고, 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본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그럼 여기 임차인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자, 임대인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임대인 갑이 임차인, 자, 그냥 팔아먹었어. 누구한테? 병한테. 병은 새로운 신소유자입니다. 무슨 자요? 주인 바뀌었죠? 주인은 현재 임차인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왔습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이때 누구께서? 누구께서요? 임차인께서 자, 점유자 회복자 203조를 들고서 네? 새로운 소유자한테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임차인이 주출한 것은 본권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관계 몇 조 문제지? 626조 문제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203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 절대 몇 조를 건드리면 안 된다. 203조를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절대. 아셨어요? 그럼 몇 조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26조 가지고 자, 새로운 소유자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으면 없는 이유를 대세요. 네. 채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용 상한 청구권, 채권은 온리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관계.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임대인한테만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 판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본권이 있으면 몇 조 건드리지 마시고 그 본권 관련된 비용상청권 조문을 건드릴까? 됐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뭐가 되면 네? 무슨 권이 가능하다면 유치권 가능성은 나오죠? 자, 유치권 갖고 있다면 유치권 가지고 임대인에게 못 줘라고 할 권리가 있다면 새로운 주인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네? 뭐이니까? 지금 그 대답 절대 변하지 마세요. 물어볼 테니까. 네? 갑의 건물에 관련돼서 을이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10억 채권이 있어서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은 압류 전 유치권인데 이게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주인 병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고요? 나타났어요. 자, 유치권자는 네, 유치권은 물론 채권 있죠. 네, 이거 다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 맞다, 들리다. 이건 답을 맞히고 이걸 틀렸다. 그럼 미안하지만 그분 외우고 있는 거야.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답을 맞히고 이거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한다고 지금? 외우는 사람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두 개 다 던지면 안 돼요. 왜?
이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이쪽 저쪽 올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이한테만 공격하지 누구한테? 얘한테만 안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똑같은 거.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 물건이니까 양쪽 걸렸잖아. 그래서 이거나 뭐 한 건데 같은 유형인데 이거와 이걸 뭐로 보니? 별개의 것으로 보니까 뭐 한다는 거야? 그분은 지금 굉장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암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외국 까먹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잡고서 뭐야? 정신분열에 걸려가지고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암기하지 마시고 뭐 한다? 끝까지. 생각이 깊이로 하면 언젠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해하기 싫죠? 그래서 그 판례를 듣는 이유가 그 원래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뭐 알아? 거기서 읽는 힘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판례를 읽으면 읽는 힘이 생겨요 나중에. 아시세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면 203조하고 626조는 차이가 있죠? 여기서 필요비는 여기는 어떻게 계약이니까 즉시 하고 유익비는 뭐라고요? 아니 임대차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종료 후. 그다음에 이쪽에 점유자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언제 요구하는 거야? 이거는 주인이 달라고 뭐 했을 때 반환했을 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63페이지의 그 203조 조문 철저하게 분석해 둘 것. 몇 조요? 아니 그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으면 그 조문을 뭐 한다?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뭐 한다? 자꾸 늘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나온다 해도 그걸 안 봐. 여긴 즉시란 말 쓸 수가 없잖아요. 왜?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갑이 병한 때 무효등기, 등기 공신력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갑이 병한 때 뭐 지워라? 등기 지워라. 그게 바로 뭐예요? 말소 등청. 채권적, 물권적. 물권적.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말소면 신경이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정 명의회복 이전 등기하겠지. 그것도 소유권이니까 물권적이죠. 두 번째 이제 뭐 내놔라? 점유 내놔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 병이 그냥 줄 수 없는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지출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비하고 무슨 비? 그럼 필요비 즉시란 말은 말이 안 맞잖아. 여기서 점유를 뭐예요?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필요비 달라, 유익비 달라 라는 뭐 가지고 채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가가지고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몇 조요? 203조. 다음 65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의 기인한 뭐예요? 물권에서 점유는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자, 출제 포인트. 기망은 침탈일까요? 아닐까요? 침탈 아니죠? 그럼 거기 사람 세 사람 기억나요? 누구? 사기친 자, 유실물 습득자, 도둑놈. 그래서 사기친 자한테는 204조 점유물 반환은 안 되지만 213조 소유물 반환 가지고 반환받을 수 있고 습득자도 204조는 안 돼도 몇 조? 213조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고 도둑놈한테는 204조도 좋고 몇 조? 213조 좋다는 얘기죠. 자, 아까 했던 거 3번 다시 나왔네. 무단전대 나왔죠. 무단전대는 1, 2, 3, 4 중 어디? 4번 퍼펙트 유효하죠.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임차한 건물을 을이 갑 동의 없이 병한테 뭐 했다? 전대했다. 직접 점유자 을은 병한테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도 갑도 침탈 아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 갑은 병한테 전물 반환 청구권을 뭐요?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갑이 본권 소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죠. 이때 수임 환원도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을한테 원위치 시켜라. 그 여의치 않으면 2차적으로 나한테. 바로 나한테 하면 안 돼요. 1차적, 2차적. 자, 넘기시고요. 소유권. 자, 소유권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까? 자, 소유권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뭐죠? 자, 소유권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그런 소유권을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내용 강제.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 8가지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도? 내용까지도 강제한다. 다음, 상린관계 경계선 부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봤더니 임의규정. 무슨 규정이요? 그래서 물권법 강행규정, 임의규정 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죠. 에? 물권법에서 강행규정, 임의 출제했을 때 모를 때는 지상권 아니면 임의규정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알면 아는 대로 가고요. 모를 때는 뭐로 간다? 임의규정 생각하시면 돼요. 왜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에요? 모르겠어 뭐야. 뭐 지상권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상관없죠. 뭐 아닌 경우 어디 있지만 어차피 모르는 거 찍는 거면 확률 게임이에요.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유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에 비교되는 게 뭐죠? 응? 통행지역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통행지역권입니다. 그러면 통행할 때는 가장 좋은 게 협의하는 게 좋거든요. 협의해서 통행지역권 설정하면 좋은데 여의치가 않으면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우측 가볼게요.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을로부터 허락받아 사실상 통행하는 자 병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통행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통행권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안 해주니까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아서 사실상 통행자한테 네가 내라 이렇게 요구하겠지. 누구 입장에서는? 통행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거기 통행권자가 안 내니까 네가 내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사실상 허락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내 토지 통행하는 대가로 당신 토지 통행하는 거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통행권자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는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그 통행권자한테만 받아라. 얘기 돼 있어요. 얼핏 보면 요구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데 뭐다? 미안하지만 누구한테만? 통행권자한테만 받도록 돼 있다는 거. 그 다음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분할로 인해서 무상통행권은 그 토지를 양도받은 누구? 양수인. 무슨 승계인이죠?
그대로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고 유상으로 갑니까? 네, 유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특정 승계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시험에 포괄 승계인 나오면 무상, 유상? 응? 무상이죠. 왜? 앞분이 무상이니까 DNA 같으니까 뭐다? 똑같이 뭐다? 무상. 그래서 무슨 승계인하고 특정과 포괄 헷갈리면 안 되겠죠? 네. 가로 2번 밑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가로 열고 통행지 소유자 침해 최소화 협의한 게 아니고 뭐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행로를 내주는 거니까 이 소유자 침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현재 토지 용법 여기에 충족해야 되겠죠. 장차까지 가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 건축법 일치하는 주의통행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건축법 도로의 폭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국의 맹지는 다 이미 팔렸을 거예요. 건축법 도로 인정되면요, 뭐 사면 맹지 사면 돈 되겠네. 탁 폭이 인정되니까 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맹지 사가지고 길 내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침해가 적은 장사 방법이고요. 68페이지 가셔서 네, 거기 5번 있죠? 손해보상 있어요? 통행권자 뭘 얻어서 허락 얻어 사실상 통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서 길을 갔다가 혹시 왔다 갔다 해서 통행자권 취득시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통행지역권 취득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통로를 뭐 해서? 개설해서 뭐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몇 년을 통행하게 되면 20년을 통행하게 되면 뭐가 완성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서 이제 등기하면 취득하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과 통행권자 내용을 본다면 그러면 이때 어른 갑한테 좋다. 네가 통행자권 취득시효 인정하겠다. 어른 갑한테 그러면 통행료 내라. 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또 어른 법원에 뭐 제기할 거야? 소제기해서 뭐 해달라 그러면? 보상 요구를 주장하지 않을까요? 갑은 뭐라 그럴까요? 갑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상권은 지역권은 치료 지급이 뭐가 아니므로 요소가 아니니까 뭐다? 무상이다. 아니 다 자기 이름만 주장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런 것이 법조문에 있을까 없을까? 어른 뭐라고 주장하고요? 대가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판사야. 결정하세요. 무상일까? 유상일까? 유상일까? 무상일까? 그럼 아까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 아까 상린관계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원칙이 뭐예요?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었죠. 그걸 생각하면 답을 하라고. 유상일까, 무상일까? 답을 안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니까 통행은 뭐다? 유상이야. 남의 토지를 뭐 하는 거? 통행은 뭐다? 유상.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을 뭐 해도 취득시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뭐야?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게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같이 일진에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뭐다? 통행지역권을 같은 선상에 놓고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시세요? 네. 무상 아니에요. 뭐라고요? 유상.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토지, 경계 뭐가 없다. 담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뭐예요? 인접지 소유자는 무슨 비용으로? 공동무효 통상담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 당연히 협력할 의무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45조부터 이제 여기가 무슨 시효다? 취득시효. 245조 1항. 그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시효요? 20년간 소유자로 평원, 공연, 부동산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뭐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평공자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점유가 앞에 있고 등기가 뒤에 있어서 그게 점유 취득시효고 245조 2항은 먼저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의, 과실 없이 부동산 뭐한테 점유한테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가 앞에 있고 점유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효다? 등기 취득 시효다. 네, 넘겨보세요. 자, 248조 있어요. 소유권 이의 재산권 무슨 시효? 취득 시효. 소유권만 취득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죠? 네, 다른 물건도 취득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가 뭐냐면 용익물건이에요. 무슨 물건? 그래서 용익물건은 시효의 대상이 돼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밑에 7번에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있어요. 자, 1. 자기 소유 부동산도 뭐 할 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신탁자 같은 경우 무슨 자요? 자기 건데 에? 몇 년간 20년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도 점유 취득시효가 돼요. 근데 일필지 일부는 뭐가 안 된다는 것? 등기 취득시효 안 됩니다. 아셨죠? 또 공유 지분도 뭐예요? 취득시효가 뭐다는 것?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구세선수 무슨 재산? 잡종재산도 가능해요. 보통 요즘은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재산이요? 일반 재산.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줄친 부분이 있어요. 악의 무슨 점유? 무단 점유인 경우는 자주면 뭐가 된다? 떼집니다.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 물 건너가겠죠. 그 다음에 자주면 기산점이 있죠. 원칙, 임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의 선택할 수 없을까요? 임의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죠. 네, 취득시 잠깐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1980년에 만약에 점유를 시작했다. 갑은 등기가 돼 있다. 중간에 A한테 팔았어요. 자, A가 소유자가 바뀌어도 취득시효는 진행할까 안 할까요? 진행하죠. 그는 갑도 뭐 하지 않고요. 야단치지 않고 누구도 A도 뭐 주지 않았다면 야단치지 않은 기간이 몇 년이면 20년이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A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졸여가면서 점유했던 누구는 을은 그죠? 취득시효가 뭐가 됐으니 완성됐죠. 완성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년부터 출발한 거죠? 1980년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죠? 그럼 몇 년도예요, 그럼 이게? 네? 2000년 아닙니까? 그러면 순차로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완성 전이죠.
자, 그런데 등청이 있는데 A가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B한테 혹시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B도 뭐가 발생할까요? 이거 채권, 이것도 뭐요? 채권이죠. 그래서 B가 가서 먼저 만약에 뭐 했다면? 등기하고 얘는 뭘 하지 못했다면? 자, 누구한테? B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B가 등기된 시점을 다시 또 뭐로 해가지고 다시 또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2차 취득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또 B도 야단을 안 치네. 뭘 안 쳐요? 야단 안 쳐. 뭐 하지 않다면? 중단시키지 않았어. 몇 년 되면? 몇 년이 돼요? B가 만약에 2002년에 한다면 2000 몇 년? 2022년 돼야지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효도 가능하고 1차도 가능하고 뭐다? 2차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까지 을이 살아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자기 여기서 좋은 꾀를 생각나는 거야. B가 뭘 시키지 않으니까. 중단시키지 않으니까 뭐예요? 한 2010년 정도. 몇 년이요? 2010년. 만약 여기 현재라고 할게요. 언제요? 현재 2010년. 여기가 뭐다? 여기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뭐 됐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출발점을 계산해 보니까 몇 년도다? 몇 년도요? 네? 1900 몇 년? 90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90년부터 보니까 A도 뭐 하지 않았고 여기 값도 중단하지 않았고 A도 이 다 더하니까 몇 년이다? 다 더하니까 20년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B. 너한테 뭐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해서 하게해서 등기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을이 주장하게 되면 여기 B가 뭐라고 역공해야 돼요? B는 뭐라고 떠들어야 돼요? 아니 너 계산을 참 이상하게 한다.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드시 몇 년도다. 80년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 따져서 나는 완성된 후 먼저 뭐 한 사람이다. 등기하는 얘기가 나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내가 등기해서 여기 2차 하더라도 몇 년이 완성점이다. 2020년 돼서 나한테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지만 아직 몇 년이 안 됐는데 왜 네 맘대로 여기가 완성점 삼아서 역산해서 나를 뭐로 만들었냐? 왜 전산으로 만드는 얘기예요? 순차로 하면 나는 분명히 뭔데? 완성된 후인데 이 사람 계산법은 역산하니까 졸지 뭐로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한 거 이건? B. 그러니까 B하고 누구하고? 법원에 갔더니 이제 판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등기부상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뭐다? 순차 내려와서 완성 전후를 따져야 되지. 함부로 그 밑에를 뭐로 삼아서 완성전 삼아서 역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어차피 누구예요? 갑이지. 그러면 순차해도 누구고? 갑이고 완성점 삼아도 누구예요? 갑. 그러니까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순차 역산 다 가능해요. 그런데 등기부상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차로 계산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기산점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자, 출제 포인트 봅시다. 1. 시효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인 경우입니다. 취득시효 완성된 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까? 무효 등기인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죠. 누구? 진정한 소유자한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된 경우 시효 취득자와 부동산 소유의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가?
2번 별표. 취득서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다면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가?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 맞다면, 보세요. 완성됐는데 먹고 튀었죠, A가. 그러면 을은 A를 잡고 먹고 튀는 A를 잡아가지고 채권 채무 계약상 채권 채무 성립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근데 무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만은 쓸 수가 없겠지.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뭐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의 3번. 자, 73페이지 가봅시다. 바로 2번, 1번, 2번에 줄 쳐놨죠. 하나는 한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 있는 게 뭐다?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즉 20년 점유효과 등청이지 계약효과 등청이 아니죠. 따라서 을이 갑한테 A한테 물을 수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안 되죠. 채불은 언제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계약이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 1, 2, 3번 아니고 4번일 때 채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둘은 뭐 한 적이 없다. 계약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단어?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거꾸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등기를 하고 이 사람이 등기를 못했어. 예? 못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무슨 단어 쓸 수 있어? 그렇지. 둘이 뭐 했으니까? 채무는 무슨 배상? 손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시 71페이지 가셔서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취득서 완성 후 소유자 갑이 취득서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 말을 제3자 때 처분해서 취득서 완성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자는 전 소유자 갑에게 무슨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기출문제는 막 돌고 돌아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네 번째 거 취득서 완성자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는 뭐 하잖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점유를 뭐하면 상실하면 바로 등청이 소멸되는 것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서 진행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점유 상실과 동시에 등청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서 진행돼서 완성되면 등청이 사라지겠죠. 자, 다섯 번째 취득서 완성정 등기 명의자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취득서 완성된 경우라면 시효 완성자는 최초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가? 이거 소유자 바뀌었잖아요. 그럼 등청은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유자지 누가 아니다. 최초 소유자가 아니겠죠.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 네, 그렇게 해서 그 5가지를 갖다 맞춰보세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